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서울에 좀 비도 오면서 그래도 약간 기온이 좀 낮았었는데 다시금 금요일부터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게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더워졌죠. 네. 안 그래도 증시가 매우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에 심신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더위까지 겹치게 되면 또 체력적으로 많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공부 좀 더 하시면서 이런 시장 하락 때 나오는 뭐 시그널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많고, 왜냐면 상승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데 또 시장이 안 좋고 하락할 때는 온갖 지표와 온갖 뭐 매크로적인 부분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장에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또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의 신호를 줄 건데 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잘 기록해 놓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생존에 대한 능력치, 개인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능력은 결국은 좋은 기회에 비중을 넣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장 연속되고 있지만은 또 그 끝에는 항상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들 계속 기다리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금요일 날 좀 일찍 장을 좀 마치고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뭐 나름의 호캉스라고 해야 될까요? 호캉스를 서울에서 좀 보냈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을 받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술도 한잔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시장에 흔들릴 때나 뭐 정세의 변화라든지 뭐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그리고 시장이 뭐 큰 폭의 상승 보였을 때 등등을 또 따로 노트에 기록했던 이런 노트를 한 권 가져가서 책처럼 좀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좋았던 그런 주말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러한 계기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을 보면서 날새기로 좀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생각과 분석이 뭐 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을 해야 시장이 대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차츰차츰 풀어보도록 하고요.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공간상에서 그걸 일일이 말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선부당이 사람을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경제 사계절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요. 결국 금융장세, 그 다음에 실적장세, 그 다음에 지금은 역금융장세에 돌입을 했고 곧 있으면 뭐가 온다? 역실적장세에 돌입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한 차례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역실적장세에서도 분명히 시장에서 뭐 아웃퍼폼을 내는 섹터도 있을 것이고 역실적장세에서 그 끝은 결국 재고의 축소로 인한 이 시장의 이 1등 기업들이 또 시장을 다 잠식하는 효과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시장은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건데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경제지표 부진과 미 2분기 GDP 나우 발표에서 마이너스 2.1% 예상 등 우려에도 미 증시는 반등 마감한 시장이었고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에 거는 기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쉽지 않은 시장 속에 재건, 네옴시티 필두로 한 건설주, 에너지 위기 관련된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 그 외에는 당연히 낙폭과대
실적이 있는 좋은 기업들은 그냥 시장이 많이 빠지면 좀 사다가 뭐 적정한 트레이딩을 섞어가면 큰 무리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7월 달에 뭐 어찌됐던 7월 13일 날 CPI가 발표될 것이며 7월 말에는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0.5%를 하든 할 것이고 그 이후가 문제인데 시장에서 한 번 더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시장의 호재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 증시 간단하게 보면은 뭐 금요일 날 미 증시 그렇게 크게 뭐 사실은 시간에서 급락을 마이너스 3%까지 했다가 목요일 날 시장 보면은 마이너스 1% 선에서 마감됐죠. 근데 국내 증시는 역으로 살짝 올라서 출발하다 보니까 뭐 급락을 좀 막고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 날 국내 증시는 그런 것도 있었죠. 이 수출입 동향, 6월 수출입 동향의 수출 둔화가 확인이 돼버렸고 그런 둔화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게 IT 내구재 쪽에서 수출 둔화가 크게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5월달에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5, 6월 봉쇄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고 중국의 제조업 PMI가 다시 4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 좀 금요일날 그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가 매우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미 증시 보면은 일단은 IT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그래도 견조한 반등이 좀 이어졌다 정도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건설 섹터가 좀 가장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네, 미국의 GDP 관련된 부분의 발표가 장이 마감되고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러시아의 이 석유 감산 관련된 노이즈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감산 가능성 노이즈로 인한 국제 유가의 재급등이 나올 경우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가던 증시에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뭐 코스닥 여전히 2%대 또 추가 하락을 해버렸고요. 2%대 추가 하락을 하고 코스피도 네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면서 결국 코스피는 연중 저점을 재이탈하면서 또 한 번 급락을 좀 했죠.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일단 환율적으로 1,300원이 월요일날 재돌파가 되면서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강하게 5천억 정도 코스닥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연속적으로 그러한 매수세의 대부분을 매도를 하면서 다시금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일단 그런 매수세가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매수로 전환하는지가 1차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금요일 증시 사실 장 초반에 이 재건 관련된 그리고 네온시티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 매매를 하고 아예 시장을 대응을 안 했던 하루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시장이 있죠. 대놓고 하루 종일 팔겠다라고 하는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대놓고 하루 종일 팔겠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마찬가지로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대량의 매도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일단 시장 지수를 좀 내려왔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더 들어가면 지난 6월 23일 양시장 저점을 찍고 겨우 이틀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금 경제지표를 더불어 국내외 악재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악재까지 몰린 데 더해 정치권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시장 하락 기간 동안 5월 기준 신용잔고 22조에서 현재 17조 7천억 아마 이거는 더 떨어졌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CFD는 거래 기준으로는 반토막이 났고 스탁론 및 주식담보대출까지 고려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5조 6조 한 6조 많게는 7조 가량의 단기 이런 신용에 대한 부분이 녹아 내려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스피
PBR 기준 0.91배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또한 굉장히 많이 밀려온 것은 분명한데, 단기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트리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반등시마다 지속적인 매물을 출회하고 있다는 점이 애석하게도 아직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제가 하나가 빠진 부분이 중국의 제조업 PMI의 확장 국면 돌입이라는 부분은, 일단 최근 전 세계 증시를 보면 다 밀고 있는데 유독 중국 증시만 V자 반등 국면을 좀 하고 있죠.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다른 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먼저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정부의 부양책 등이, 그러니까 과거 미국이라든지 서방,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에 중국은 긴축을 했고, 이제 확대 재정 정책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고 있고, 또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이런 이 협력 관계 속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CPI, 즉 물가 지수가 급등하는데 중국은 2%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곡물도 90% 정도가 중국 내수 안에서 자립이 가능하다 보니까 곡물가 영향도 받지 않았고, 석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영향도 크지 않았던 점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와는 약간 결이 달라서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좀 애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경제의 확장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제1 수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줄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용할지 월요일날 일단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의 회복, 그 다음에 경기의 회복, 그 다음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내용은 시장에게는 나쁜 내용은 아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목요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가 좀 급락을 했죠. 금요일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 외에 많은 IT 반도체 섹터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대만의 TSMC까지 오더컷이 좀 나왔다라는 이슈까지 더불어 나오면서 대만과 국내 증시가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실적 이슈가 계속 불거지겠죠. 2분기까지는 뭐 실적에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 그 이후에 대한 3분기 컨센서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IT 반도체가 매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반등의 기미를 좀 만들어 줄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BM의 무증 권리락 시점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2차전지 관련 섹터에서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투자 재검토 이슈가 거의 세게를 박았는데, 여기에 정부의 탈중국 관련 발언이 사실 2차전지나 IT 반도체 그 외 중국 소비주 여러 섹터에 많은 영향을 저는 미쳤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 2차전지 사례로만 본다면은 중국 시장이 어찌 되었건 가장 큰 시장이죠.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국내 배터리 3사에서 만든 2차 전지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드 보복에 대한 후속, 그 다음에 마늘파동, 한한령 등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에 영향이 좀 더 가버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수출은 수출이고 또 소재 또한 중국의 의존도가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무슨 생각에서 대놓고 탈중국 발언을 한 것인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고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해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 사실 국내 수출로 보면 중국이 비중이 25%고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홍콩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중국과 홍콩을 엮어서 보면은 이제 홍콩이 한 5% 정도나 되기 때문에 30%가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30%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15%고요. 유럽이 10% 정도 되는데 25% 전체 미국과 유럽의 네,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의 비중이고, 여기에 반도체는 중국이 40%, 홍콩이 20%나 되죠. 전체 시장이 60% 시장이고, 원자재는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노골적인 흐름이 추후 제2의 요소수 사태 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과거 한일 무역 분쟁 당시의 흐름을 한번 복기해 보면 좋은 교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터졌을 때 어떤 쪽에서 반사이익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쪽이 해가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해놓고, 네, 아직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그런 이 정부의 이 친미 정책이 노골적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미 증시 장 초반 보면 선물 등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특히 IT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마이너스 3.8%를 일단 하락폭은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IT 반도체가 선반영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제조업 지표, 투자, 고용, 재고 증가 등 전부 다 안 좋게 나왔고, 이러한 지표가 이제 GDP 나우 예상치를 2분기 마이너스 2.1%로 예상치를 더 낮추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미 증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우리가 월요일 시장에서 미 선물과 환율 추이를 일단은 지켜봐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미 증시의 반등 속 경기 침체의 구조적 진입으로 인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에 시장이 단기 반등 정도 하는 흐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방 조건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핵심은 환율 하락과 더불어 외인의 매수세 유입입니다. 그래야만 지수가 올라가고 섹터가 살아날 수 있다 판단이 되고요. 다행스러운 건 하방 해지를 중단하고 콜매수 전환이란 점에 전환도 가능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대응 필요하며 이게 7월 14일 CPI 발표까지 어찌되었건 위아래 계속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색깔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로 작용했던 곡물은 완전히 테마가 저는 저물었다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재건 테마에 이제 차관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회의에 참가하는데, 여기 이제 네옴시티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줬죠. 그래서 100% 재건 쪽으로 보기보다는 네옴시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좀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은 재건인데 그냥 재건에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보다는 네옴시티 관련된 사우디발 호재에 업그레이드가 된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옴시티의 규모가 640조로 엄청 크다 보니까, 또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 터널 1조 7천억짜리 공사를 수주한 가운데 7월 31일 날 추가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겠다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큰 규모고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분명히 큰 재료로 또 연속성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시장에 모멘텀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큰 테마를 이루어 준다면은 긍정적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발언이 어찌되었건 외국인과 기관 눈에 썩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권에 있는 섹터는 잠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네요. 자, 네옴시티 재건 목요일날도 강했고 금요일도 강했죠. 목요일날은 제가 시황 글만 좀 남겨들었는데, 목요일날도 똑같이 이 네옴시티 재건 관련된 이슈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경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요일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녁에 했는데 막 열도 나고 몸도 막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 재우면서 옆에서 잠들었더니 영상을 못 찍어서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네옴시티 관련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엮일 것이고요. 유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용 공고까지 나왔네요. 6월 15일부터 채용 공고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일할 15년 이상 터널 공사 경력직을 뽑는다라는 게 나왔고, 다스코는 무역협회 쪽에 이게 떠 있고요. 히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말 그대로 유신, 히림, 다스코, 한미 글로벌까지가 그냥 네옴시트로 연결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보면서 밑에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전 및 친환경 관련해서 일단 7월 5일 제10차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아래 기사들을 제가 다 띄워놨습니다. 기사들 다 띄워놨는데요. 이런 기사들 꼭 잘 확인을 해보세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유럽 탈석탄 흔들 관련돼서는 7월 8일 날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 정부 탈원전 이어 탈석탄도 궤도 수정 검토 착수했다. 5일 방향 구체화될 듯. 이 부분에서도 이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 천연가스 가격과 국제유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확대가 되죠. 일시적이나마 탈석탄도 일단은 속도 조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 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 이후에는 여전히 친환경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의 아리백 참여 관련해서도 8월 달에 발표 가능성이 시사가 되었죠. 이번 정권에서 이제 워낙 원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친환경에 대해서 배척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국내에 이 상장된 이 상장 회사들이 워낙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이 확대가 미미하다 보니까 큰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해외에서 워낙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위안인 것 같고요. 삼성의 아리백 발표가 한 번 더 종목분들에게는 영향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대형주 아니고는 약간은 조금 거리를 지금부터는 좀 두고 볼 생각이고요. 왜냐면 유럽에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참 뒤로 해놓고, 뭐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풍력에서는 7월 말에 아마 대규모 수주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감 MNT 정도에서 3개 정도 압축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7월 5일 에너지 정책 발표 시 탈석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또한 러시아가 천연가스,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를 또 10일 공급 축소한 부분이 또 러시아의 7월 8일 날 석탄 발전 재개 이슈가 또 발표를 앞당길 수밖에 없겠죠. 석탄은 일단은 GS 글로벌 하나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곡물은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곡물 가격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곡물 관련해서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 위기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금 매크로 환경 속에서는 많이 줄었다. 겨울로 갈수록 에너지, 그 다음에 여름 폭염에 대한 에너지, 이쪽이 더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산 금요일날 좀 강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숭이 두 창이 유럽 지속 확대, 국내 코로나 재확산 등에 따라서 일단 진단 키트 그냥 뜬금포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생각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폭염 관련해서 다음 주도 폭력이 진행이 됩니다. 전력의 비율이 떨어졌을 때는 이 전력 관련해서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SNT 에너지, 일진전기가 될 거고요. 폭염 관련해서는 뭐 신일전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위니아 에이드 신규 상장진데 얘도 올라가는 거 잘 봐야 될 것 같고, 아이큐어의 도내 폐질 치료제 8월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제품이 승인돼서 나오는데, 이 도내 폐질이 국내 최초죠. 해외에서도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고, 유통사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과거에 휴마시스를 유통했던 셀트리온이 또 유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큐어에게는 굉장히 큰 재료가 8월달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많이 떨어지면 아이큐어 잘 보고 있다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텔레그램 이쪽에 좋은 기사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달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아마 며칠만 더 받고 가입은 이제부터는 좀 안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해외 증시 먼저 보도록 하죠. 전일 나스닥 선물이 장중한 때 요동을 좀 쳤었는데 그래도 저점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나스닥 선물인데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는 올라온 거는 다행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치만 종가상 5일선을 회복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회복을 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 종가를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서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야 되고, 내려오는 이 21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안심하고 나스닥이 지금 추세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을 좀 놓고 보면요, 이 장기 추세 이평에서 지금 위에는 트립이죠. 트립이 발생하고 이렇게 지금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월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데, 이 위에 구간, 이 추세 구간을 넘지 못하면 다시 밀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된 이 GDP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대로 강하게 이 나스닥 선물이 5일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2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그런 말이 나오겠죠. 단기 쌍바닥 추세를 완성했다. 그리고 여기서 어찌 보면 헤드앤숄더가 나스닥에서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 뭐 등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차트를 뒤집어 보면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더 이상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다시금 내려올 수 있는 구도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차트는 우상향 차트가 돼버린 거라, 이런 구간에서 우상향 차트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금 적어도 이 자리는 회복을 해줘야,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차트의 성격상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딱 정확히 헤드앤숄더가, 그러니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패턴인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근데 아직은 그런 흐름도 나스닥에 나오지는 못했다. 뭐 단순하게 차트에서는 쌍바닥 갖고 돌릴 것 같다라는 정도인데, 이 반등의 강도가 생각보다 너무 약한 거죠. 반등의 강도가 과거처럼 반등을 하면 시원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증시가 100% 돌렸다라고 인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코스닥 기준에서 이제 이 밑에, 코스피 기준에서 이 아래 구간이 깨져버리면 하단이 열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일단 2250포인트 이 지점이 지지가 무조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열려버리면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던 지지 구간이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일순간에 몰릴 수도 있는 구간이 됩니다. 연봉에서 엄청나게 단단했던 구간이죠. 엄청나게 단단했고 돌파를 했던 자리가 밀리게 된다면은 조금 더 어디까지 열릴지는 그때부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장대 양봉 뒤에 새로운 달에서 열리는 이 월봉의 시가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좀 더 깊어지는지 체크는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 이러한 지점, 그러면은 2230포인트가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깨지면 조금 늘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쪽으로도 봤을 때 그 지점이 아주 의미 있는 지점이 맞기 때문에 일단 2250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리면은 거기서 바닥을 잡아준다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구간 정도의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주 위험한 자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하락의 각도 때문에 조금 더 가팔라져 버릴 수가 있어서, 하락의 각도 때문에 좀 더 가팔라질 수가 있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안 되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귤적 반등을 했는데 다시 내려오면 이런 한 방이 좀 남아 있고 추후에 서서히 돌리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맞으려고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맞으려고.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엔벨로프도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엔벨로프 기준에서 지수가 이런 구간까지 위협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700선 살짝 이탈하는 수준까지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되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유지해서 봐볼 생각이고요. 자, 종목분들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 기준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전혀 반등의 기미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선 거의 다 닿는 구간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빠른 반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현대차, 코스피에서는 일단은 가장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주 정도만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 정도만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런 구간들 지지가 받는다면 저는 코스피에서는 현대차 정도만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기아, 그리고 만도 정도 해서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이라 이 정도 선에서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현대건설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많이 나왔죠. 지금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저항에 맞았고 또 밀린다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우디 발 관련해서 수주를 했고 추가 공시를 7월 30일 날 하는 모멘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지금부터는 잘 체크를 해놓고 봐야겠죠. 거래량이 좀 약한 거는 조금 아쉽고요. 거래량이 약한 건 좀 아쉬운데 이런 자리, 이번에 시장 빠질 때 올라갔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정받고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로 하나 놓고, 삼성물산도 이 구간을 보면 무려 7, 8개월 정도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죠. 7, 8개월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를 이제 좀 돌파가 나왔는데 최근에 한 2천억 정도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이 20조이기 때문에 1% 정도 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도 생각보다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흐름을 잘 지켜내고 있죠. 다른 종목 대비해서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모멘텀을 하나 정도 장착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빠져서 이렇게 밀릴 때 이 저점 구간에서 노려보는 게 낫겠죠. 아예 돌파를 해버리면 몰라도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면 천천히 기다렸다가 뭐 또 내려갈 때 이렇게 본다든지 해서 삼성물산까지 이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신이라는 종목이 상가 이후에 일단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왔는데요. 사우디 터널 관련해서 경력직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추후에 이런 종목이 눌렸을 때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은 항상 눌림에서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올라가고 며칠 눌렸다가 7월 31일 날 재료가 있기 때문에 눌리는 거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히림도 강하게 좀 올라오긴 했죠. 연 이틀 좀 강하게 시세를 줬는데 얘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붙었습니다. 목요일날 상한가는 거래 대금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상따하기도 좀 그랬는데요. 일단 강하게 바닥권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힘이 강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강하구나, 그래서 이쪽 테마에 대장급으로 갈 수 있겠구나 보는데 이런 구간 내려오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테마에 장착이 된 종목군들이니까 시장의 기대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눌릴 때 하단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금요일날 히림을 조금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거의 매매를 안 해서 종목들을 거의 매매를 안 해가지고 뭐 히림이나 여기서 좀 돌파로 들어가서 좀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8,850원인가 들어가서 뭐이 정도 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고, 그래서 히림 하나 좀 봤었던 것 같고, 자, 그 밖에 유신, 히림, 다스코도 있죠. 다스코는 시간 외에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가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네온 시티로 엮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 쪽으로 자료가 떠서 저는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올라가는지 아니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많이 뜬 종목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원전 좀 볼게요. 원전이 다 좋은데 공격적으로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유럽에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유럽 에너지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지금 배제를 하려고 하는데, 원전 소위, 그러니까 유럽 에너지 소위에서 원전을 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발표가 임박이 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이 쓰이죠. 그런 부분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밀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도 마찬가지고요. 한정기술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힘을 받고 올라오는지. 자, BHI 라는 종목, 최근에 저는 원전 관련해서 우리기술하고 BHI 정도만 계속 보는데요. 일단 핵 사용 후 연료 처리하는 종목입니다. 우진과 BHI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기업뿐이 없는데요. 일단 금요일날 BHI 정도만 좀 매매를 했는데, 워낙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돌파로 들어갔다가 그냥, 원래는 추가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는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지저항 돌파고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짧게 매매를 하고 마쳤던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앞전 직전 고점을 강하게 뭔가 호재에 의해서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가 나온다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여서 이 종목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과거 이 당시 때 이명박 정부 때죠. 얘도 1300%가 이때 폭등했던 종목입니다. 과거 엄청난 대장주였어요. 그러니까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첫 원전 수출이 2008년도 이명박 정권 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장주가 지금 꿈틀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흐름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뭐 대장주인 한신기계나 이쪽은 과도하게 해먹다 보니까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매물이 쌓여서 못 가지 않나, 1등주들이 매물 때문에 못 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IT 반도체는 지금 반등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일단은 반등이 단기적으로 조금 제약을 받는 거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들고, 로봇 관련해서 SPG 저는 참 좋게 보는데요. 이것도 지금 뭐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는 게 참 어려운 게, 여기서도 반등했다가 뭐 엄청 빼버리고 하는데 내구재로 엮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일단 12,700원 이하로 조금 받아는 놨는데, 반등하면 그 힘에 따라서 매도를 하고 계속 트레이딩 성격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물량을 좀 대폭 늘려가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잘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벳셀, 유해인 관련된 종목이죠. 벳셀도 이번 정권에서 미는 미래 모빌리티의 대장 UAM 대장주입니다. 강하게 파동이 한번 해서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게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파동이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파동에서 1단계 파동이 끝났다라는 건데요. 엘리어트 상승 5파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주봉에서 나오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봉에서
이게 1차 파동. 하락 A, 하락 이제 제대로 A, B 이렇게 뭐 된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다시금 파동을 만들고 그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과거 이런 정부 정책에 의한 대시세를 낸 종목군들을 잘 보면요, 이게 이제 일진파운드요 가고 이렇게 파동을 준 이후에 밀려서 시세 원저가에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재돌파 이후 엄청난 시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시세는. 그러게 되면 베셀도 네, 이제 고작 올라온 게 이것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미래 모빌리티의 대장이라면 밀렸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흐름으로 저는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베셀까지 해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힘든 시장의 연속인데 그래도 시장 잘 대응하시면서 좋은 기회 잘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분명히 또 좋은 시장 오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